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버스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프로테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 전기버스 사업의 주 고객은 누구인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등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테라는 전기버스를 직접 만들고 있으며 무려 2014년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버스의 완제품 말고도 상업용 전기 차량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차량 제어 장치, 배터리 관리 장치, 자동차의 구동열 등을 직접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설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프로테라의 충전 장비를 이용하여 470개의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프로테라가 생산 및 판매 중인 전기버스부터 살펴보시죠. 프로테라는 전기버스를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버스 시장에서 프로테라 버스가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을 기록하며 미국 전기버스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3개의 주에서 130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요. 2021년도 4월 7일 기준 600대 이상의 프로테라 전기버스가 영업 중으로 꽤 많은 차량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모델명은 GXO입니다. 35피트, 40피트 두 가지 크기로만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 크기는 총 버스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35피트 모델은 29명, 40피트 모델은 최대 40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다고 하죠. 한 번의 충전으로 329마일, 43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총 75만 마일, 120만 킬로미터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또한 버스의 수명은 18년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테라의 전기버스가 가진 뚜렷한 장점으로는 당연히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하겠죠? 실제로 디젤 버스보다 전기버스는 에너지 비용이 덜 들어 프로테라의 전기버스를 시내 버스 사업이 이용할 경우 총 영업비용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디젤 버스보다 에너지를 75% 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프로테라가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당연히 배터리겠죠? 일단 버스와 같은 큰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만큼 용량도 커야 하고 내구성도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5인승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는 사뭇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프로테라는 배터리를 모듈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 별로 원하는 용량 및 크기가 전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제조사는 트럭에 배터리를 설치하길 원하고 어떤 제조사는 중장비에 배터리를 설치하기를 원할 텐데요. 그래서 처음 배터리를 설계할 때부터 레고 블록처럼 배터리를 붙이면 용량이 늘어나게끔 모듈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 배터리를 옆으로도 붙여서 길게 만들거나 위로 붙여서 높게 쌓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 산업에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용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라는 구동열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동열은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모터, 인버터, 트랜스미션, 제어장치 등이 합쳐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95마력의 프로드라이브, 510마력의 듀오파워라는 구동열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엔진의 무게는 800kg이라고 하는데 프로테라의 모터는 90kg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충전 시설 및 소프트웨어 사업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전기자동차를 팔 때 차 한 대당 충전기 한 대를 판매하는 시기다 보니 고객사의 비용 및 효율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게 되는데요. 프로테라는 단순하게 충전기 또는 충전소 인프라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충전시설로 최대치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차별성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테라의 대부분의 고객은 전기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충전 시점을 효율화하여 필요 충전 시설을 50%까지 감축시켰다고 합니다. 프로테라의 고객이 원하는 것은 결국 버스 사업을 운영하는 데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니즈를 잘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APEX라는 소프트웨어도 판매하고 있으며 프로테라의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기 버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버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배터리 상태는 어떠한지, 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 차 한 대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하는 소프트웨어죠. 제조시설은 크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은 LA와 벌린 게임에 위치해 있다고 하며 연간 최대 생산 용량은
각각 675메가와트, 345메가와트라고 합니다.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은 LA 공장과 그린빌 공장이며 최대치로 생산할 경우 각각 연간 280대와 40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죠. 프로테라가 노리는 잠재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 프로스트 앤 셜리반 리포트에 의하면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새롭게 판매되는 버스 중 50%는 전기 버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프로테라는 새로운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다른 후발주자들보다 영업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재구매 고객들에게는 추가적인 영업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에 다른 후발주자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프로테라가 노리고 있는 고객들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400개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400개의 기업이 북미 시내버스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무려 70만 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프로테라는 이러한 기업들이 기존 디젤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게 되는 수요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프로테라는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확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버스 모델 출시를 하기보다는 부품을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 확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와 이미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동차 제조사의 시설에 프로테라의 배터리 제조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멀리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것이 아닌 제조시설 주변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에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통비용이 줄어들고 생산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 모델에는 몇 가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프로테라 입장에서는 완제품 개발 및 완제품 제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영업적으로도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딜러, 네트워크와 같은 영업 채널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즉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만 파는 부품 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단점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되는 느낌이겠죠. 만약 프로테라보다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프로테라는 교체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가집니다. 이제 재무도 살펴볼 건데 사실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 중이며 2020년도 기준 190밀리언 달러, 하나 2천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문제는 매출 총이익이 19년도까지 마이너스였다가 2020년도부터는 7.5밀리언 달러로 양전환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제품을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뜻이며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매출 비용에는 연구개발비, 마케팅비와 같은 영업비용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즉 매출 총이익이 저조한 상태에서 기타 영업비용들까지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프로테라는 2020년도에만 127밀리언 달러를 잃은 셈입니다. 프로테라의 경영진은 2021년도 1월 IR 자료를 통해 수익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의 가격을 86% 감축, 인건비를 55% 감축, 자재 운송 비용을 47% 감축시켜 현재 4% 정도인 매출 총이익률을 3년 내에 26%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총이익률을 25%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도까지 매출을 연평균 68%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하며 조정된 영업이익률인 에비다 마진은 20%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테라는 전기버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맞지만 아직 적자 폭이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 보상만큼이나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